허준이 본 화의 3단계. 화를 식히지 않으면. 서문. 화는 열병이다. 조선 선조시대. 한양도성. 허준 선생의 진료실. 어느 날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눈이 자꾸 침침합니다. 허준이 맥을 짚고 눈을 보았습니다. 탁했습니다.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화를 자주 내십니까? 환자가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보면 압니다. 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자꾸 굳습니다. 허준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얼굴선이 딱딱했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화를 참으십니까? 환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압니다. 구간에 열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주름이 너무 깊습니다. 허준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평생 화를 참고 사셨습니까? 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압니다. 참은 화가 주름으로 저장된 것 같습니다.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화는 성격이 아니라 열병이구나.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식혀야 하는구나. 그래서 동의보감에 적었습니다. 화를 식히지 않으면 3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 눈이 먼저 탁해진다. 둘째 단계, 얼굴선이 거칠어진다. 셋째 단계, 주름으로 저장된다. 오늘 보감님들께 이 3단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화를 식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계. 눈이 먼저 탁해진다. 한양에 최판서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62살. 성격이 급했습니다. 늘 화를 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를 냈습니다. 왜 밥이 늦었느냐? 낮에 집사를 보면 화를 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저녁에 자식을 보면 화를 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하루 종일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뿌옇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눈이 탁해졌습니다. 최 판서가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눈이 자꾸 침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허준이 눈을 보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판서님, 화가 많으십니다. 예? 화가 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가 눈을 공격한다고요?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 화를 담당합니다. 화를 내면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화가 많으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눈이 먼저 탁해지는 것입니다. 최 판서가 놀랐습니다. 제가 화를 많이 내서 눈이 나빠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화가 많으면 간에 열이 생깁니다. 이것을 간열이라고 합니다. 간열이 생기면 눈으로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탁해지고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첫째,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참지 말고 식히십시오. 식힌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간에 쌓입니다. 식혀야 합니다. 어떻게 식힙니까? 깊게 호흡하십시오. 10번만 깊게 숨을 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것만으로 됩니까? 국화차를 드십시오. 국화는 눈을 맑게 하고 간열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따뜻한 찜질을 하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최 판서가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최 판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핏발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처방대로 했더니 눈이 좋아졌습니다. 허준이 웃었습니다. 화를 시키셨군요. 예, 화가 나면 바로 깊게 호흡합니다. 그러니 눈이 맑아졌습니다.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면 눈이 먼저 탁해집니다. 늦기 전에 화를 식히십시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 얼굴선이 거칠어진다. 한양에 박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5살. 성격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겉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아침에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점심에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저녁에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평생 화를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선이 거칠었습니다. 피부가 딱딱해 보였습니다. 박첨지가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되었나? 허준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이 자꾸 굳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허준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첨지님, 화를 많이 참으셨습니다. 예. 간에 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간에 열이요?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만 화를 참는 것은 더 나쁩니다. 참는 것이 더 나쁘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화를 참으면 안으로 쌓입니다. 간에 쌓입니다. 이것이 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열이 쌓이면 얼굴선이 거칠어진다고. 왜 얼굴로 갑니까? 간에 쌓인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와 얼굴로 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선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박첨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화를 참았는데 그것이 독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식혀야 합니다. 어떻게 식힙니까? 허준이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첫째, 화가 나면 참지 마십시오. 말로 풀거나 글로 쓰십시오. 말로 풀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화가 났다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풀립니다. 글로 쓴다고요? 예. 종이에 화난 감정을 쓰십시오. 다 쓰고 나면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시원한 음식을 드십시오. 오이, 수박, 녹두. 이런 것들이 간열을 시킵니다. 시원한 음식이요? 그렇습니다. 간에 열이 많으니 시원한 것으로 식혀야 합니다. 셋째, 산책을 하십시오.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걸으면 기운이 돌고 화가 풀립니다. 박첨지가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달 후, 박첨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얼굴선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처방대로 했더니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허준이 웃었습니다. 화를 풀어내셨군요. 예, 화가 나면 참지 않고 산책하거나 글로 씁니다. 그러니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화를 참으면 얼굴선이 거칠어집니다. 늦기 전에 화를 풀어내십시오.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 주름으로 저장된다. 한양에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70살. 평생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화를 참았습니다. 중년에도 화를 참았습니다. 노년에도 화를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주름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주름이 너무 깊습니다. 나이 탓입니까? 허준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님, 평생 화를 참고 사셨습니까?
김영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 얼굴에요? 허준이 설명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래 참은 화는 주름으로 저장된다고. 주름으로 저장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를 참으면 간에 쌓입니다. 몇 년, 몇십 년 쌓입니다. 그 화가 얼굴로 올라와 주름이 됩니다. 얼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주름이 이렇게 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름들은 단순한 나이 주름이 아닙니다. 평생 참은 화가 새겨진 것입니다. 김영감이 통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예. 이미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참은 화가 몸에 각인된 것입니다. 김영감이 울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참지 않았을 텐데. 허준이 위로했습니다. 영감님,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화를 참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주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화를 저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바로 식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말하고 쓰고 산책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영감이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준이 김영감을 보내고 탄식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지만 참은 화는 몸을 망치는구나. 주름으로 새겨지는구나. 그래서 동의보감에 적었습니다. 오래 참은 화는 주름으로 저장된다. 보감님들께서도 기억하십시오. 화를 평생 참으면 주름으로 저장됩니다. 이미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화를 참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식히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맺은 말. 보감님들께 드리는 말씀. 허준 선생이 본 화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계. 눈이 먼저 탁해진다. 둘째 단계. 얼굴선이 거칠어진다. 셋째 단계. 주름으로 저장된다. 보감님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빨리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립니다. 한 번 화를 내면 간에 열이 쌓입니다. 한 번 화를 참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 보감님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를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참는 것이 어른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힙니까? 첫째, 깊게 호흡하십시오. 화가 나면 10번 깊게 숨 쉬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둘째, 말로 풀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화가 났다고 속상하다고. 셋째, 글로 쓰십시오. 종이에 화난 감정을 다 쓰십시오. 다 쓰고 나면 찢거나 태우십시오. 넷째, 산책하십시오.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걸으면 기운이 돌고 화가 풉니다. 다섯째, 시원한 차를 드십시오. 국화차, 녹차, 보리차. 간열을 식히는 차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화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눈이 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가 나면 참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식히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늙는 길입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적은 말씀입니다. 화는 열병이다. 성격이 아니라 병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식혀야 한다. 보감님들께서 모두 화를 잘 식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